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월요일엔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젯밤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하고 IT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미국으로 따지면 10월의 첫날부터 마이너스 1.53% 이렇게 하락을 했고, S&P 500도 마이너스 0.93%, 다우도 마이너스 0.41% 이렇게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역시 이제 중동 불안의 문제하고 또 미국 동부의 항만의 파업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을 받아서 출발부터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 후에 점차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가 거의 약보합권, 마이너스 0.06, 그러니까 거의 약보합권까지 이렇게 회복을 장중에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만 매수에 나서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버티지 못하고 재차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오늘도 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결국은 출발 지수보다 더 하락한 그런 모습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083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무려 7천억이 넘게 7,05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9,879억을 순매수해서 오늘 지수는 2,561.69포인트, 그래서 지난 월요일보다 1.2%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86% 이 정도 하락하면서 이제 출발했는데, 코스닥은 아주 일찍 오전 중에 플러스권으로 회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 초반에 기관과 함께 매수 우위 쪽에 섰던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 쪽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기관만 사가지고는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21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42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15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62.13포인트, 지난 월요일보다 0.23% 추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음봉이고 코스닥은 양봉이지만 지금 음봉 양봉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전체적인 흐름에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318원 70전, 지난 월요일보다 1원 90전 오른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127억, SK하이닉스 579억. 근데 이제 기관도 삼성전자를 1543억 팔고 SK하이닉스 370억 팔고,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시총 상위 순서대로 쭉 내려와서 신한지주까지 단 한 종목도 매수하지 않고 전부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바이오 124억하고 KB금 60억, 신한지주 218억을 제외하고는 전부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포스코홀딩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외국인도 기관도 전부 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으로 가면 전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코스닥에 가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에코프로, 엔캠 전부 샀어요. HLB만 5억 팔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에코프로, HLB, 엔캠 전부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60억, 기관이 247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도 외국인이 156억, 기관이 81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알테오젠도 외국인 111억, 기관 36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엔캠은 외국인이 101억, 기관은 3억 정도 매수하는데 그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섹터별로 뭘 나눠서 얘기하기가 되게 좀 애매하죠. 그런 모습을 이제 시장이 전혀 뭐 보여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한두 종목 갖고 그 섹터가 움직이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개별 종목이 좀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중동 불안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어제 유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유나 뭐 가스나 또 정유 유통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랐고 그럼 나머지들은 뭐 방위 산업도 뭐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이렇다 이렇게 뭐 조선 기자재도 좀 움직였는데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오늘 시장이 그 징검다리 휴일에 한가운데 서 있잖아요. 사실 의미 없는 시장이에요. 오늘 이제 안 열려도 되는 시장인데, 이제 뭐 어차피 휴일이 아니니까 이제 열렸는데 오늘도 외국인은 현선물을 전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삼성전자가 장중에 6만 원이 좀 무너졌잖아요. 6만 원이 이제 무너졌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 심증적인 저점 이런 거를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저녁 6시에 영상이 하나 올라가는데 최근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대해서 그 원전 수출 스토리를 한번 짚어보는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이제 원전 관련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좀 보면 어제 뉴욕 시장 하락은 그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만 파업이죠. 그 미국 동부에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기술주와 반도체 뭐 주식을 위주로 해갖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경제 지표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 주요 일정에서도 소개시켜 드리는 거지만 존트라고 하는 구인구직 문에서 보면 771만 1000건이에요. 그래서 1000건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800만 건을 넘어서 804만 건으로 증가했고 특히 이제 건설이나 정부 사이드 쪽에서 증가를 주도했다. 또 반면에 ISM 제조업 지수는 47.2를 유지를 했지만 이게 예상보다 47.6 정도 봤는데 다소 좀 부진했다. 근데 여전히 50 이하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제조업 경기는 뭐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위축 국면을 그냥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게 이런 수치들이 시장을 그 어제 뉴욕 시장처럼 하락으로 끌고 갈 만큼 심각한 그런 것 지표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뭐 좀 장외 변수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좀 신경 쓰이는 게 그 4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터져 나온 그 항만 파업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기에 종료되면 괜찮은데 이게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관련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에 관한 하는 좀 장기화 여부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장기화 되냐 안 되냐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뭐 중동 불안인데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에 나서면서 이게 이제 향후에
중동이 전면전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뭐 미국 시장도 위축됐는데 오늘 신속히 이란이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뭐 그 레바논 베이루트 공격한 거, 폭격한 거, 또 레바논 남부 국경을 쳐들어간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보복 조치 끝이라고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이 뭐 어떤 침공을 하지 않는 한 이게 보복의 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전쟁이 뭐 이런가 이런 거 이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우리로 보면 사실 언뜻 이해 안 되지만 사실 이 전쟁은 이런 거죠. 지금 뭐 하마스 그다음에 뭐 헤즈볼라 그 후티 반군까지 막 이스라엘이 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란을 이 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고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안 끌려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지금 막 이렇게 니네가 이란이 이래도 안 끌려 들어와? 이렇게 때려도 안 끌려 들어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수니파보다는 이제 시아파 쪽을 많이 이제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중동의 아랍권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 이란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차제에 지금 여기에 이란을 끌어들여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이게 이란의 핵을 그냥 완전히 이 기회에 무력화해서 이 중동에서 완전히 아랍권을 불종시키겠다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거를 기회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순위파이면서 은근히 이란과 그 아랍권의 그 대표격인 그 경쟁을 하는 경쟁자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약간 지금 불구경하는 것 같은 입장으로 슬쩍 빠져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을 끌어들여서 이걸 기회로 해서 이란의 핵을 무력화하면 사우디는 또 뭐 자기가 그 아랍권의 대장국으로서 뭘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 보이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란이 핵 보유 국가인데 중동의 유일한. 근데 뭐 이렇게 핵 보유 기수가 뭐 많거나 그러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뭐 어떻게 보면 북한 수준보다 좀 낮은 수준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란의 전략은 뭐냐면 이란은 그냥 지금 괜히 뭐 이렇게 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이란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도 뭐 재미난 얘기니까 오늘은 뭐 시장도 이렇고 또 우리가 징검다리 휴일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좀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두시라고 조금 재미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움 안 한다. 우리 핵 가지고 그냥 버틴다. 이게 버티면 우리 이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란의 전략이 은근히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 맥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하레디라는 그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이스라엘이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굳이 밝히지 않으면 유대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빵떡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레디는 여러분 이제 그 영상에서 보면 막 검은 옷 그 여기 이렇게 구렛나루 기르고 머리도 이렇게 꽈서 기르고 그런 거 쓰고 막 여자들도 긴 옷에 막 주로 이제 검정색을 많이 입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외국에 있을 때 바로 이제 옆 스트리트가 유대인 동네였는데 막 끔찍합니다. 그 사람들. 예,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 하레디라는 이 하드코어 유대 신자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해요. 돈 벌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정부 보조금 받고 하루에 뭐 한 15시간 18시간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유대인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프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군대 안 가죠. 군대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이, 이 하드코어로 유대교를 믿는 하레디를 축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우리 말하는 그 시오니즘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처음에 초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할 때는 한 400명 정도였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냥 보조금 주고 봐주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122만 명, 인구의 12%, 120만 명.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출산율이 7.5명이에요. 7.5명. 우리 지금 일이 안 되잖아요. 7.5명. 이 사람들은 일찍 결혼하고, 그리고, 피임 안 하고, 그냥 애 낳고, 기도하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교육도, 그렇게 뭐 심각하게 막 뭐, 복잡한 곱셈, 뭐 이런 거 안 하고, 방정식 이런 거 당연히 안 해죠. 덧셈, 뺄셈, 뭐 이러고. 그리고, 뭐, 집에, 그 TV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안 써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벽보를 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한 10년만 지나면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017년인가 이 사람들도 군대 가자 이렇게 해서 법이 이제 나와서 여자도 가는데 니네도 가야지 막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군대 데려가 봤자.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덧셈 뺄셈 요 정도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군에서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막 군에서 도망가고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에는 좀 웃기는 얘기를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속셈은 그렇답니다. 요렇게 20, 30년만 버티면 이제 이스라엘 니넨 죽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의 인구가 엄청나게 해서 예를 들어서 30%, 40%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진짜 웃기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지금 있어서 뭐 재미나게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란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이란은 안 끌려 들어가려고 하고 계속 지금 이제 이런 싸움이 이기 때문에 이란이 강력한 보복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시장을 논할 때 뭐 실적이 어떻다거나 경제지표가 어떻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거는 시장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중동 같은 이런 거는 장외 변수잖아요. 장외 변수니까 결국 이 중동 문제에 대한 우리의 체크 항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더 번져나가서 유가 폭등으로 그러니까 어제 움직인 유가 정도는 뭐 5% 올랐다 좀 빠졌잖아요. 이제 이란이 뭐 더 이상 없다 그런 거 이제 보복 없다 이러니까 이제 좀 빠졌으니까 그 정도는 사건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막 유가가 폭등한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장외 변수지만 좀 심각하고 또 막 그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갖고 홍해니 뭐니 뒤따 폭격을 해갖고 뭐 항만이 그쪽에 폐쇄되고 이러면 이것도 좀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란이 못 참겠다 한번 붙어보자 이래서 전면전이 나간다 이것만 아니라면 요것만 아니라면 이거는 어차피 장외 변수기 때문에 시장이 시간을 두면서 소화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뉴욕 시장도 이런 핑계거리 때문에 이제 후퇴한 거지. 뭐 이게 앞으로 시장에 결정적으로 시장을 꺾는 문제가 돼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공포스럽게 중동 그거를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어차피 장애 변수니까 이게 어떻게 번질까만 한번 체크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막 10%막 이렇게 막 폭등을 막 하고 WTI 기준으로 막 $100 육박하고 막 이러느냐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항만이 막
전부 절단 나느냐, 전면전을 붙느냐, 이것만 아니라면,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걱정이 아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지금 시장은, 우리 시장은 한가운데 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좀 뭐, 오른 거보단 떨어진 게 좀, 못마땅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소화하는 게 좀 우리한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또 내일 또 건너뛰고, 금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